안녕하세요. 김부경입니다. 자, 6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재는요, 4차 시 산술 연산자로 계산해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차 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헷갈리고 조금 어려운 개념인 복합 대입 연산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잉? 우리가 아는 사칙 연산에 옆에 붙어 있는 는이 등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사칙 연산에 지금 사칙 연산과 산술 연산자의 는이라고 하는 게 이어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어서 붙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요런 개념입니다. 자, 플러스 는이라고 하는 요 복합 연산자는 뭐냐면 A라고 하는 변수 자기 자신에다가 3을 더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우리가 조금 해석해 봐야 되겠어요. 복합 연산자 말고. 이게 뭐야? 어떻게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절대 같을 수 없어 라고 정리할 수 있지만 우리 등호가 뭐라고 그랬죠? 등호는 변수에다가 오른쪽에 어떤 값을 대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입 할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처리하고 남은 하나의 값을 왼쪽에 변수에 할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왼쪽을 볼 필요가 없고 오른쪽만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A가 1이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A가 1이니까 1에다가 3을 더한 4를 어디다가 넣어주라?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뭔가 A도 있고 여기도 A도 있고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요 줄여서 요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얘는 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A 자기 변수 자기 값에다가 어떤 값을 3을 더해주고 그 값을 다시 자기 변수에다가 넣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요렇게요. 자, 우리 아까까지는 밑에 뭐가 막 많은데 제가 토니를 껐다가 켠 게 아니고요. 제가 막 이거 찾았거든요. 실행해 보시면은요. 실행해 보시면 정지 재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요. 여기가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A는 5라고 합니다. 자, 이제 A라고 하는 변수에 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A는 우리 조금 쉽게 한번 해봅시다. A 플러스 3. 자, 이거는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아닙니다. 오른쪽에 원래 지금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에다가 3을 더한 8을 다시 A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A를 출력해보면 8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A는 8입니다. 이제 조금 복합 연산자를 사용해 봅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A는 A 플러스 2라는 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지금 현재 A가 8이란 말이지. 8에다가 2를 더한 10을 어디다가 다시 넣어준다? 할당해준다? 대입해준다? 다시 자기 자신인 A한테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얼마가 출력이 되냐면 10이 출력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술 연산자가 총 지금 우리가 배운 건 7개인데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알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얘가 어떤 의미인지만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요가 더하기면 더해서 넣는다. 빼기면 빼기 한 계산값을 넣는다. 곱하기면 곱하기 한 값을 넣는다. 나누기면 나누기 한 값을 넣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헷갈리니까 보시면은 이번에는 빼기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가 요런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거는 A는 A 빼기 3. A가 어떤 값이 있으면 거기에다 3을 뺀 값을 오른쪽에 계산한 값을 왼쪽에 할당한다, 대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A는 8이라고 합니다. 자, A는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에다가요 3을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에다가 3을 뺀 계산한 결과값을 어디다가 넣는다고요? 다시 A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8에서 3을 뺐으니까 A는 5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A는 5입니다. 이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복합 연산자가 돼서 A는 A 빼기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A가 얼마다? 5입니다. 5인 상태에서 크기다가 2를 빼내. 그러면 A는 얼마가 될까요? 3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랑 숫자만 바뀌었지 지금 같은 형태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이거 처음에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이에다가 이렇게 나오면 A는 A 빼기 2 이렇게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곱하기입니다. 이제 곱하기도 좀 알겠어. 곱하기. 이렇게 얘를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A 곱하기 는 뭐다? 얼마다? 3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렇게요. 됐나요?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누기 곱하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한번 봅시다. 자, A가 현재 2입니다. 2에다가 곱하기 3을 한 6을 어디다 넣는다고요? A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A를 출력해 봤더니 6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A는 6인 상태입니다. 이제 복합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다가 3을 곱한 값을 다시 어디다 넣는다? A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랬더니 18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딴 거는 다 똑같은데 얘는 소수점이 나오는 거를 조금 하기 때문에 얘도 한번 봅시다. 하지만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렇게 구성되면은 A에다가 3을 나눈 나머지를 넣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한번 실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18이 있습니다. 그런데 A에다가 3으로 나눈답니다. 3.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값이 얼마가 될지를 앞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나누기를 하면 무조건 결과는 뭐가 된다고요? 예, 실수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를 뽑아봤더니 6.0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A는 6.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합연산자를 사용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요렇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6.0입니다. 그죠? 6.0일 때 우리는 3을 나누었기 때문에 떨어져서 2가 아니라 뭐라고요? 얘를 하고 A를 출력해보면 실수형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건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도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어떤 값으로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를 자기 값에다가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는 16입니다. 여기 A에다가 3을 나눈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맞나요? 나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나요? 16에다가 3을 나눈 나머지는 1입니다. 1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1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B라고 줬습니다. B는 19입니다. B에다가 복합연산자를 사용해서 5를 나눈 나머지는 뭐냐? 라고 했더니 4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서 이런 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였나요? 몫이었습니다. 어떤 값을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요렇게 표현하던 것을 요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3을 나누었을 때 몫을 어디다가 다시 A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자, A는 20입니다. A를 20을 내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얼마인가요? 6입니다. 그래서 A가 6이 되는 거고요. B는 현재 30입니다. B에다가 7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얼마인가요? 4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듭 제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곱은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복합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3승을 한 값을 어디다 넣는다? A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는 지금 현재 2입니다. 2인데 이 A에다가 3승을 한 8을 어디다 넣는다? A에다가 넣는다. 자, B는 현재 2입니다. 여기에다가 2의 3승을 한 값을 어디다 넣는다? 다시 B에다가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죠?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두 수를 변수에 저장한 후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이를 10번 곱한 값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현재 나이를 age라고 하는 변수에 놓고 내년에 몇 살이 되는지를 복합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변수명을 이렇게 한글로 했네요.
수일은 14야. 수인은 4야. 두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목 구하는 여러분 연산자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뭐였나요? 아, 이 연산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값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실습해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제는 이게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딱 보고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습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상을 해서 답을 뽑아내는 습관도 길러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2를 10번 곱하라고 합니다. 2를 10번 곱하래. 2 곱하기 2 곱하기 2 뽑아 해도 되지만 우리는 요런 거듭제곱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24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년에 몇 살이 되는지를 복합연산자를 사용해서 한번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12살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짜잔, 나오시나요? 이렇게. 자, 나는 이거 넣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그냥 반대로 하셔도 돼요. age는 age 플러스 1 하고 나서 얘를 복합연산자로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 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나요? 자,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프린트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출력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 곱하기 8은 자, 얼마일까요?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다행히 지금 안 떨어져서 다행인데 떨어졌을 때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9 나누기 2는 지금 봤을 때 얼마일까요? 맞나요? 자, 다음 중 연산자의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저는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만 형태가 다르게 출력됩니다. 정수하고 정수하고 곱하기 다 했는데 정수 나누기 정수를 했을 때 우리는 얘가 뭐가 된다고요? 네, 얘는요 실수형이 돼서 8.0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8인데요. 이 4번만 8.0이라서 우리는 얘를요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4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변수에서 내가 요거 연산자가 뭔지는 몰라도 나머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피제수는 20이고요. 제수가 3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도 변수에 얘 연산자가 어떤 연산자인지를 딱 노골적으로 알려주고 있네요. 몫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은 얼마일까요? 되시나요? 자, 얘 몫 구하는 겁니다. 자, 다음 코드를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밑이 2고요. 지수가 3입니다. 그래서 거듭제곱은 밑 하고 지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제곱을 계산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2의 3승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8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제가 첫째 날 얘기했나요? 갑자기 엔트리가 나온다고요. 자, 엔트리 블럭을 파이썬 코드로 변환한 것입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점수에 10만큼 더하기. 점수라고 하는 변수에 10만큼을 더해서 어디다 넣는다? 다시 점수에다가 넣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라고 보시면은 요거 뭐죠? 어디서 못 보던 게 있네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점수라고 하는 값에다가 10을 더하고 다시 그거를 점수라고 하는 변수에 넣는 게 이 블럭이었습니다.
자, 소희는 사탕을 5개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3개를 줬습니다. 현재 소희가 가진 사탕의 수를 구하려면 코드를 빈칸에 어떤 연산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희가 지금 캔디를 5개 가지고 있는데 친구에게 3개를 준 그래서 3개를 주고 난 나머지 지금 소희가 갖고 있는 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3개를 줬기 때문에 빼기를 하면 돼. 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희가 몇 개 있는데 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자, 2번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자, 선생님 지금 20분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석에 할아버지께서 5,000원, 삼촌이 10,000원, 이모가 10,000원을 주셨다. 민수는 받은 용돈이 모두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한 파이썬 코드를 한다. 코드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연산자 뭘까요? 5,000원 더하기 10,000원 더하기 10,000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연산자는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여기서 리는 길이의 단위이다. 다음은 천리의 길이를 계산하는 코드와 실행 결과이다. 코드의 빈칸에 들어갈 표현식이 옳은 것은 자, 1,2라고 하는 것은 0.4km이다. 자, 그러면 천리라고 하는 것은 자, 1, 2에다가 1000을 뭐 한다? 곱하면 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정답이 몇 번이 된다고요? 요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술연산자에는 요런 게 있는데 나머지 우리는 3가지를 나머지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헷갈리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복합대입 연산자 역시 7가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는 지금 6차 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